가을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한 초등학생이 이 장애인의 날에 맞춰서 오행시를 썼는데, 와, 그 오행시가 너무나 멋있게 구성이 돼서 모두들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좀 띄워주시죠. 예. 네. 장, 장차 나비가 될 애벌레는 인간들의 무관심에도 의지를 가지고 날아가는 꿈을 꾼다. 와. 이 초등학생이 쓴 짧은 글을 어른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네요. 네. 정말 장차 나비가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인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갑고 무심하게 대했던 건 아닌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헬렌 켈러 옆에는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헬렌 켈러가 훨훨 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장애인 학생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용인 강남학교의 김용환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즐거운 얘기를, 신나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김용한 장로. 어린 시절 가난과 실패를 발판 삼아 열등생에서 우등생으로 거듭난 이야기와 돕는 배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확실한 소명으로 특수교육의 길을 걸어온 간증을 들어봅니다. 네, 교장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네. 저는 교장 선생님 하면 그것이 많이 생각나요. 뭐냐면 조회. 길게 예. 하시는 주에. 조회 때 모든 교장 선생님 거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쭉 얘기하시고 이제 끝났구나 싶으면 끝으로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맞아요. 그죠? 예. 교장 선생님은 조회를 하십니까? 저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원래 조회가 있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세요? 길게 하시는 편입니까? 뭐 저희 학교는 특수학교다 보니까 네. 우리 이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수준에 맞춰서 5분 이내에 끝냅니다. 그러시군요. 네. 사실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을 자주 만나기는 어려워요. 뭐 네, 특별히 맞습니다. 뭐 어디 상을 받을 일이 있거나 뭐 크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네, 조회 때 멀리서만 뵀는데 선생님 어떠신지요? 예, 저희들은 이제 뭐 아이들이 등교할 때 네. 매일 아침에 이제 뭐 맞이하러 같이 나갑니다. 선생님들이 같이 버스가 오면 같이 이제 맞이 나갈 때 저도 같이 현관에 가서 매일이요? 매일 예. 한 명 한 명씩 이제 아이들한테 하이파이브도 하고 또 아이들 이렇게 또 머리 싸다 주기도 하고 또 격려하고 하면 아이들이 알죠. 교장 선생님이 본인을 예뻐한다는 걸 알고 아이들이 때로는 매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주 아침 시간이 참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그 강남학교 학생이다라고 친다면 이제 등굣길에서 저희 교장 선생님 계시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 참 잘 왔어. 자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하이파이브. 예.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예.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이제 와서 네. 칭찬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가끔씩 이제 어떤 말씀을 피우면 부모들한테 야단을 맞는데 우리 교사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합니다. 폭풍 환영하자고 아이들이 정말 학교 오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학교 오는 게 그 아침부터 그렇게 즐거워야 수업 가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이 정말로 기쁘게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학교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잘못한 거 없이 혼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뭔가 좀 느리다는 이유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교장선생님 그 응원이 아이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이제 저희가 그 오행시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나비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저희의 무관심으로 평생 애벌레인 채로 두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학교에서 아이들의 그 소질, 뭐 재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제 장애를 하면 다 이제 그 선입견이 있고
편견 때문에 그동안 잘 못한다. 또 장애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장애인들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발달 장애인들이 한 150명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은 물론 이제 지적 좀 그 열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음악이나 또 미술 쪽의 분야에 그 특별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작품 전시회나 또 저희 학교에 이제 클라리넷을 잘 부는 친구들은 에베네셀 앙상블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이런 강남대학의 그런 또 행사에도 초대받아서 공연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뭐 기립박수를 하게 되겠죠. 네. 네, 네. 여태까지 제자들이 몇 명 정도 선생님 적을 받았을까요? 예. 예, 제가 뭐 교사로 또 생활을 거의 한 17년 했을 때 뭐 네. 그때 만났던 친구들 뭐 일일이 인원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도 뭐 연락 오는 친구들이 있고 네. 특별히 이제 제가 그 국립한국선진학교 교사로 있을 때 네. 좀 때를 쓰고 또 이렇게 가끔 화가 나서 짜증을 내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아이들이 그런 모습만 보게 되면 상당히 힘들다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제가 기억나는 것은 네. 은성호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드림이드 앙상블의 이제 단원이 되어서 아주 클라리넷 전문 연주단의 프로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부모님이 또 상당히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또 아이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또 좋은 또 음악 선생님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친구들이 그렇게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어떤 기회가 하타다 복지재단을 통해서 오케스트라를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어떤 하나의 재능이 개발됐던 걸 보면서 많은 또 후배들이 소망을 갖고 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장애인의 어떤 그런 그 재능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장애 자녀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 아려하고 상당히 힘들어했었는데 네. 그런 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네. 37년을 교육자로 지금 길을 걷고 계신데 교장 선생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모범생이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딱 이게 예. 모범생 그쵸? 외모세요. 예. 네. 어떤 학생이셨어요? 어린 시절. 예,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이제 전형적 농사하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친구들 같이 어울리는데 옆에 친구들이 저보다 나이 한 살을 많았어요. 근데 먼저 입학을 하고 나니까 혼자 집에 있다 보니 도저히 이게 심심해서 없고요. 네. 그래서 학교를 친구 따라 갔어요. 네. 그래서 입학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도 못 썼고 또 숫자도 전혀 모르는데 네네. 입학하다 보니까 학습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선생님들도 저 친구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한다는 거로 낙인 찍히다시피 하다 보니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발표할 기회도 거의 못 받았지. 그래서 네. 한 4학년까지는 제가 아직 발표한 적이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러면은 계속 그 4학년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 이제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네. 너는 공부하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숙제도 잘 안 해가니까 야단도 많이 맞으면서 그때 조금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친구들 노는 게 너무 좋아서 사실 중학교까지 거의 뭐 학습 성적은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좀 약간 위축되거나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좀 재미 없어지거나 성격도 좀 바뀔 수도 있지 않나요? 좀 덩치 큰 친구들이 뭐 저를 놀리거나 또 이제 힘약하다고 때로는 좀 이렇게 친구들부터 따돌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저도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 어떻게 지내는 노는 것은 같이 참여해서 그래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 지금 놀기만 하신 거예요? 근데 중학교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제가 제 집이 이제 5남 3녀 8남매 제가 제일 막내인데 이 가정에서 이제 좀 그 당시 시골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형님들이나 이제 누님들이 공부를 이제 학비가 없어서 제대로 못했었어요. 형님들이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이제 중학교 또 제자님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바로 이제 서울로 올라가셔서 그냥 이제 그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늘 이제 그 고향에 내려오면 막내 너만은 공부 좀 해서 정말로 형들이 못한 대학을 좀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네. 그때뿐이고 그냥 또 놀았죠.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이제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는 대구에 가야 이제 대학을 가는데 네. 그 실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시험을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상당히 좀 그 실망해서 특히 제 장님이 군에 가 계셨는데
휴가 나왔다가 이제 너는 내 동생 안 한다. 왜냐 그렇게 형이 부탁했는데 공부 안 해서 고등학교 시험에 낙방했으니까. 그때 제가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조금 이제 공부하려고 하니까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처음에 이제 해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좀 변화를 이끌어 주려고 그렇게 반을 만들었는지 저희들이 60명씩 세 반이었는데 네.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시골 학생들한테도 좀 이렇게 비전을 심어주려고 60명을 뽑아서 특설반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우열반. 우리 반이. 예. 근데 제가 거기도 못 들어갈 만큼 실력이 안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2반, 3반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흔히 그 시골 그 사투리로 선생님들도 찌꺼리기 반이라면서 너희들은 그냥 앞으로 뭐 어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열반이 아닌 반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좀 노력을 하니까 좀 성적이 좀 올라가서 후각을 나타냈군요. 예, 그래서 그것이 나도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2학년 1단계 때 이제 그 반에서 비우엘반에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졸업할 때. 그리고 이제 전체 3학년 졸업할 때 3등 졸업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던 엄청 노력하신 거네요. 그런데도 사실은 대학 시험에는 또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는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뭐 또 집에 이제 큰형님이 그 당시 농사를 하고 계셨으니까 같이 농사 짓는 걸로 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서울에 와 있던 누나가 내려와서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시골에서 농사하는 생활을 할 거냐. 그래도 다시 공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권유를 해서 학원비를 대준다고 해서 제가 그때 이제 뒤늦게 5월에 올라와서 학원에 이제 서울에 그 종로 이가의 뒤편에 있는 거기 이제 경복학원으로 기억되는데 거기서 그래서 학원에 공부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당시 신앙이 없었지만 이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서 좀 그때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하고 특히 이제 그때 공부를 재수하면서 가장 또 마음에 좀 가슴 아팠던 것은 대학에 낙방했다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고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좀 형제들도 가끔씩은 공부 못한다는 그런 얘기로 좀 듣다 보니까 우리 세상에 참 낙심하고 또 실패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좀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의 용기를 주는 그런 일이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 이제 특수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장애인에 대해 교육한다는 이 부분을 그 학원 선생님 한 분이 참 저한테는 참 귀한 인연인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지금은 별로 인기 없는 과지만은 앞으로 이런 과에 가면 유망하다. 앞으로 좀 아마 남들이 잘 안 하는 과지만은 그 지원하면 좋겠다는 그런 좀 조언을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특수에 대한 그 길을 가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와,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재수할 때까지의 그 인생을 한 호흡으로 쫙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그런 여러 번의 낙방 끝에 대학을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모범생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모범생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네. 그 부모님들이나 특히 또 형제들이 저한테는 기대도 있고 네. 또 정말 특수교과라는 것은 장애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제대로 공부해서 장애인들의 삶을 회복시키려면 내가 먼저 친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관계 때문에 사실은 대학 때 거의 도서관에 거의 있다시피 하면서 네, 네. 하다 보니까 뭐 자기네 학업 성적은 좋아서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어쨌든 4년 동안 계속 장학금을 받고 또 졸업할 때 전체 수석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있다 보니까 예. 주변에서 이제 모범생으로 그렇게 이제 또 좀 많이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자랑 같은 게 아니라 자랑이시네요. 자랑하실 만하네요. 전체 수석. 네, 예. 들어나 봤지 뭐 저는 꿈도 못 꾸는 건데. 그 장로님 그럼 신앙이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예, 대학 때 이제 뭐 대학 교수님들이 대부분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뭐 토요일이면 이제 가끔씩 김군 일요일 날 뭐 하냐 뭐 하나? 이러면 예. 그래서 제가 시골에 농사 일 도와러 간다고 이제 거짓말하고 도서관에 공부를 했거든요. 또 주변에 또 후배들 중에서도 이제 신앙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교회에 가기를 권유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부담이 되고 나처럼 이렇게 그냥 막 자란 사람이 그 좀 성스럽고 거룩한 그런 교회 간다는 거하고는 안 어울린다 생각하고 있어요. 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좀 사양하고 네. 어떻게 뭐 이렇게 집회 가자면 좀 이렇게 그런 데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약속해놓은 것도 안 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떻게? 그래서 사실 이제 4년 대학 후배면서 동아리도 같은 후배였던 이제 지금은 아내가 됐습니다만
후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가 대구대학 부수학교에 교사로 근무할 때 참봉서 나오면서 선배님 이렇게 뭐 아이들 잘 가르치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만 신앙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또 뭐 나중에 드러내기지만 집사람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선배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군에 갈 시점이 됐는데 그때 이제 대학 3학년이었던 아내가 이제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 또 교회 가자고 또 관님 꼭 교회를 가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교회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다니까 그때 대학 그 정문 앞이라고 지금 장소도 기억되는데 네. 선배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선배님 교회 올 거라고 하고 그냥 선포하셨고. 선포하고는 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게 너무 또 당황하기도 하고 가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니 교회를 가고 안 가고는 내가 결정하지 하나님이 오라 가라 하냐고 제가 그때 조금 그렇게 좀 반문했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 가면서 기다려줄 수 있냐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집사람이 저한테 여기 포켓 성경을 주면서 군에 그게요? 그래서 훈련소에 가서 특별히 이제 좀 보여주시죠. 네. 예. 50분은 이제 훈련 받고 10분 쉬는 사이에 그 이제 성경을 계속 이제 보게 되고 또 논산훈련소 가서 이제 처음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야, 이게 1956년 발행본이에요. 1956년 발행본이고요. 세상에, 예. 네. 거기에 보면 이제 87년 세로 글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집사람이 이니셜 하나님의 축복이 예, 그 김용한 신경남 그렇게 해서 저희 그 이니셜로 해서 스페셜을, 김용한 KYM SKN 이렇게 이니셜 딱 쓰셨네요. 84년에. 예. 아, 애틋합니다. 와 진짜. 야, 이게, 예. 이게 봄을 이루시겠어요. 그러네요. 이걸 짬만 나면은 읽으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군에서 이제 특히 첫 주에 가니까 그때 마침 설교 하시는 그 우리 군의 그 군모 목사님이 예. 하시는 네. 말씀이 그 빛과 소금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셔서 네. 제가 이제 장애인 교육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정말 장애인들이 빛이 되기 위해서 생각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소금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은 다른 사람의 맛을 내고 또 정말 세상을 이렇게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은 없어진다는 그 말씀 속에서 제가 가르친 장애 학생들이 좀 더 나아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자리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나는 그냥 그 지원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참 맞구나. 그래서 제가 해서 빛과 소금 역할에 대한 그 부분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다짐하고 군에 이제 갔는데 마침 제가 의무병으로 갔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거기서 지금 통일전망대 바로 근처에 있는 가장 그 최의 전방에 가서 예. 이렇게 할 때 몸이 다친 분들이 이제 그 의무대에 이제 그게 후송 와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을 또 이제 치료하고 또 이렇게 속초 병원에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는 항상 며칠 묵는데 그때 주일날 되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같이 데리고 이제 같이 가서 하는 네. 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혀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군종 역할을 그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좀 더 이제 저한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군대 제대하시기 전에 군에서 세례도 네, 그렇습니다. 받으시고. 군에서 네. 이제 1986년 3월 13일로 해서 두 번째 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제대하시니까 그 아내 되시는 그때 후배님이 네. 너무 기뻐하셨겠네요. 기다려 네, 주신 아주 거죠? 너무 이제 기다리고 그렇게 또 계속 뭐 기도해 왔던 것이 이제 좀 응답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이제 저희 집에서도 빨리 결혼을 이제 서두르는 바람에 집에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집사람하고 사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상황에서 주변에서 자꾸 선을 보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대한 지 4개월 만에 우와. 87년 뭐라고 1월에 뭐라고 말씀드리셨어요? 선 좀 봐라. 너무 이렇게 선을 안 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맏형이 사실은 이제 뭐 거의 이제 부모 역할을 하셨는데 제일 이제 큰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 나니까 형님이 이제 선보라는 얘기 했을 때 형님 사실은 제가 사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번 보자고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도
키가 좀 작은 편이고 왜소해 보이니까 몸이 약하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대학 시절에 같이 겪어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좋다고. 잘할 것 같다고 예.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찬을 막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같이 한번 잘 이렇게 살겠다고 하니까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처가댁에서는 좋아하셨어요? 아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은 이제 특수교육을 했으니까 교사로 가서 좀 그또 장인어른이 좀 우리 아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결혼보다도 직장 생활을 해서 가정을 도와야 한다는 그런 그렇죠. 좀 기다림이 있었는데 결혼하겠다니까 처음엔 좀 그 장모님도 상당히 좀 마음이 그랬지만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찾아갔을 때는 그래서 제가 아들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좀 그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허락받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같이 두 분이 신앙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신앙심이 커졌나요? 어떻게 아무래도 제가 그런 과정이 이제 있을까요? 신앙적인 여건이 안 돼 있으니까 네. 뭐 이제 같이 이제 집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도 집안도 또 믿는 집안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때 시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결혼하고부터 이제 뭐 주일 성수하는 거에 대한 원칙을 세우려고 했지만 또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부르시면 또 일요일 날 또 내려가야 되면 네. 또 이렇게 그 뭐 교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또 나중에 이제 아내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그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다고.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뿌리치고 그냥 혼자는 교회 가고 저를 고향에 혼자 보내라는 것도 안 되니까 그렇죠. 믿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남편 따라서 계속 또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묵묵히 따라와 줬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신앙이 자라도록 기다렸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네. 장로님 신앙에 잘하는 1등 공신은 무조건 아내분이시군요. 그러네요. 예, 뭐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준 것도 이제 아내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정말 아내한테 그런 고마운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두 분 어떻게 보면 참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예, 군대 가실 때 기다리겠다고 하고 성경책을 주시고 예, 갔더니 이제 또 군대란 데가 또 고독해지고 또 광야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붙잡게 되고 또 나와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그렇게 이끄셨군요. 예. 특수교사로 이제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는 그땐 굉장히 생소한 그런 아마 직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인식들이 좀 특별했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특수교육과에 가는 학생들도 이 특수교육과를 졸업해서 특수학교 교사하겠다는 그런 꿈보다는 우선은 대학 아무도 잘 안 가니까 들어가서 저도 처음에 이제 대구대학이 그 당시는 한국사회사업대학이었는데 1학기를 마치니까 친구의 3분의 1이 다른 과로 전과를 가더라고요. 전과를 해요. 그러니까 특수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들이 그냥 대학 들어가기를 목적으로 왔으니까 그런 친구들 가고 1학년을 마치니까 또 한 몇 프로가 또 이렇게 빠지니까 결국 입학했던 친구들이 한 60%밖에 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래도 정말 우리가 장애인들의 어떤 교육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특히 그 당시에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이 가정에 장애 자녀가 있으면 이거 집안의 수치를 여겨서 학교를 안 보내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입학 시즌 되면 동사무소는 찾아가서 이렇게 좀 장애인 그런 쪽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좀 왜냐면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돼서 특히 이제 그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게 좀 변화된 것은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이 파랄림픽을 이제 항상 그 올림픽 이후에 한 달 후에 하거든요. 그때 전 세계에 많은 장애인들이 와서 그 모습을 전 국민이 볼 때도 장애인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아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TV를 보면서 또 이렇게 전체에 또 이렇게 감동도 받고 그래서 장애 가진 분들도 장애인 자녀들도 어떤 기회가 되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된 겁니다. 네. 이 그 특수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특별한 사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이건 정말 나의 일이다 하고 특별한 사명을 갖게 된 계기가 그래도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제 특수를 하면서 군에 갔던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 일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내가 좋아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물을 생각해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하게 됐고 90년에 안산의 한국 선진학교가 국립학교로 처음 생기게 됩니다. 네. 그때 처음 이제 제가 지원해서 네. 교사로 이제 선발돼서 그때 국립학교 교사로서 자부심 가지고 그때부터는 장애인 교육에 대한 좀 나름대로 국립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또 사립이나 또 지방에 있는 학교들한테 장애인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지침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또 자료들을 만드는 일을 해오면서 더 보람을 갖게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일본 그 문부성 초청의 교원 연수학을 또 가면서 그때 일본의 또 목사님 한 분이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장애인들이 있는 그 친구 에도미 야스비라는 그 친구가 아주 중증 장애에 누워지는 장애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 시를 썼던 거를 어떤 분한테 제가 일본어를 좀 하니까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번역하면서 정말로 이런 장애, 정말로 중복 장애에 있는 이런 친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시를 한 줄 쓰려면 2-3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그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도 더 이제 장애인들을 더 존중하고 또 장애인 한 명 한 명을 소중히면서 교육하겠다는 그런 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누구라고 하셨죠? 그 이름이? 에도미 야스히로라고 네. 책을 제가 아, 번역했던 책이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 네, 어느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신앙수기 네. 엄지발가락. 발가락으로 타이틀을 예, 이분이 할 수 있는 치면서 것은 엄지발가락 하나밖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네, 그 네, 자기 움직일 수 있는 엄지발가락 하나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하나님을 그 높이는 시를 썼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니까 엄지발가락 하나로 한 줄을 치는데 2시간이 걸린다 이런 고백이 있네요. 그러면서도 이런 책을 쓰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분이군요. 너무 특히 읽어보고 시를, 싶은 예, 책이네요. 이렇게 시. 예. 네네. 물론 이제 절판은 됐죠. 벌써 91년에 나왔으니까 네, 재판까지 하고 그때 이제 많은 그 장애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한테도 읽고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일깨워주고 특히 이제 저희 그 안산 제일교회에 장애인 부서 사랑부를 만들면서 그 부모님들한테 장애 자녀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주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장애 자녀 때문에 일요일 날 교회도 못 가는데 아이 때문에 그래서 주일 날 이제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부에서 받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이제 대예배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게 돼서 부모님들 신앙을 이제 더 이제 더 키워가는데 교회가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섬기시는 교회예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야, 이런 분이 쓴 시인데도 시의 제목이 새로운 목표, 나의 사명, 충만된 기쁨. 저희들이 이런 걸 보면 숙연해지고 맞아요. 예,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표현 느끼는 감성이나 표현은 똑같은데 그 표현이 좀 더딘 그것 때문에 비장애인들과 같이 섞여 지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매일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조금 연약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들도 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들도 높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곁에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스승이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특수 교사로 사명감을 가지고 지내시면서 좌우명 붙잡고 가시는 말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장애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그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바꾸고 또 더 건강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학교에 또 이제 교감으로 좀 오래 섬겼고 미랄학교에서 그리고 또 교장으로 있으면서는 지금 교사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은 혼자서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마음을 합쳐서 정말 장애인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어떤 그 장애 자녀 때문에 그 마음 아파했던 점을 다 보듬어 가려면 교사들이 더 서로 마음을 모아서 하자는 이런 메시지를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그 한 10분간 아이들 맞이하기 전에 매주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경건의 시간으로 영성 훈련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몸이 안 좋아서 좀 고생하셨다고요? 간암 수술하셨어요? 미랄학교에 이제 교감으로 일하면서 이제 학교 일에서 부모님들도 좀 챙기고 또 교사들을 지원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저희 학교에 그 교사들이 아이들을 6, 7명을 한 반에 맡으려면 힘듭니다. 요즘은 보존 제도가 좀 있어서 보존들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보존이 없으면 자원봉사자들을 좀 이렇게 섭외를 해야 돼. 그러면 대학에 이제 그 특수과 쪽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대학에 이제 그 가끔씩 가서 특강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에 대한 것도 하고 또 그분들을 자원봉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또 대학에 강의도 좀 나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학교 일과 또 외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잠을 좀 줄이다 보니까 그게 좀 피로가 좀 쌓이고 그래서 만성 피로가 되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 전에 검진을 계속 할 때마다 조금 이렇게 무리하니까 제가 특히 그 비형 간염이 저희 집안 내력처럼 있습니다. 비형 간염에다 그렇게 좀 만성 피로가 가족력이 있으십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병원에서는 조금 일을 줄이거나 조금 쉬어라는데도 또 이렇게 주어진 일이 좀 많다 생각을 이거를 또 감당하는 것이 저희 사명을 생각했는데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은 그 하나님 뜻에 맞아야지 제가 그냥 제 의리 나타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우연히 이제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감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 그냥 이렇게 피 검사를 제가 또 비형 간염이니까 좀 자세히 한번 했습니다. 그 안산의 그 조그만 내과에서 그렇게 하니까 조금 피검사 결과상으로 정말 수치가 그 단백질 지수가 높다고 병원에 한번 와보라서 가니까 아무래도 좀 큰 병원 한번 가보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미랄학교 바로 옆에 있는 삼성의료원에 가서 다시 검진하니까 CT상으로 조금 열심히 해야 되는데 MRI까지 찍어서 봤을 때 이제 간암 그 3기 정도 돼서 그게 돼서 한 5cm 정도 돼서 임파선에 번질 위험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아예 한 4분의 3, 한 75%를 오른쪽 간을 자르겠다고 해서 그래서 절제 수술하고 이 수술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제가 장애인 교육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수술을 통해서 잘 회복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저를 더 쓰실려면 좀 살려달라는 그런 또 간증 기도도 하고 또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 특히 이제 미랄학교 부모님들이나 또 저희 안산제일교회 많은 그 교인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아마 제가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전혀 이제 뭐 지금 14년이 지났으니까 벌써 이제 완치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이제 병원에서는 이 비형 간염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그 간 기능을 개선하는 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약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루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기회 달라고 하는 걸로 매일 이제 어떻게 보면 2005년 수술 이후는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좀 제2의 인생이고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제 어떤 제가 맡은 그 역할을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 근데 이번에 한 문화재단에서 시상하는 그 특수 교육 부분 교육상을 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상을 타신 또 그 느낌이 새로우실 텐데요.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뭐 눈높이 교육상으로 해서 이제 그 문화재단에서 주는 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이렇게 그 상을 그 받고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또 구원에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고 또 장애인 교육을 하는 일을 맡겨주셔서 또 그 일 때문에 제가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특수 현장에서 장애인들 가르치고 또 섬기는 그런 많은 선생님들한테 같이 그 상의 어떤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저도
또 제가 37년간 특수 현장에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인정받았다는 것도 좀 일부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좀 참 기쁜 마음입니다. 감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수학교가 없어서 아직 부족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장애 아동 학부모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지금 재직하신 게 37년.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은퇴 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뭐 지금까지 이제 정말 장애인들과 지내면서 장애인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발달 장애인들이 이제 기본적인 일상생활 습관을 좀 좋게 해서 사회에 자립하도록 하는 그런 일도 하겠지만 예, 제가 그동안 이제 아까 소개했던 은성호 우리 그 제자처럼 음악이나 또 미술에 또 재능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친구들을 조금 더 이제 발굴하고 또 그런 그 친구들이 연주회나 또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데 좀 도와주기 위해서 에브라 센터라는 그런 또 단체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계속 또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특수교육이 지금도 물론 아직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 인식이 안 되어서 특수학진대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만들어져서 장애인들이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 다 무상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방과 후에 그런 예산도 지원해주고 있고 하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도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보다 못한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에 지금 많은 그 장애인들은 아직도 교육받을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2005년부터 계속 그 네팔이나 또 인도네시아, 베트남, 또 미얀마, 작년에 태국까지 이렇게 방학 때 좀 가서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장애인 사회 가신 분들을 돕는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기회가 되면 그래 지금 장애인 사회 가시는 분들 또 아프리카에도 지금 그 장애인 사회 가신 분이 계신데 그런 쪽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나 또 재능들을 좀 통해서 그쪽 제3세계 그런 지역의 장애인들의 교육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뭐 아까 간암 수술 이후에 이제 건강해져 보이지만 늘 이제 아침마다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강달라는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그 기도가 제가 가장 왜냐하면 건강해야 또 하나님 주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하고 두 번째 제가 지금 영광남학교 이제 교장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아직 신앙분들도 계시고 또 그 학교가 이제 강남대학 부속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강남대학이 미션스쿨이라서 저희 학교도 미션스쿨입니다. 학교 교훈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영광남학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두 번째 바람이고요. 마지막은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성품을 좀 더 닮아서 좀 더 이제 그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항상 제가 영성을 더 회복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생명이 다하는 일까지 우리 정말 세상에 소외되어 있던 장애인들이 회복되고 그분들이 정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어떤 삶의 어떤 그 질을 높이고 또 부모님들이 장애자녀 때문에 낙담했던 것에서 회복되어서 소망 가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계속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 네, 아유,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 우리가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 나오신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그렇게 안아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드림위드 앙상블이라는 팀인데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제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그런 열매입니다. 네, 예, 정말 이 연주 저도 꼭 가서 보고 싶은데요. 네. 몇 년 전에 그 특수학교를 세워달라고 부모들이 막 무릎 꿇고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근데 사실 제 친구 아들이 특수교육을 전공하는데 그 장애 아동 엄마 우리 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사랑스러운 눈빛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대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아닌데 정말 저희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런 모든 편견들을 뛰어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